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40탄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예, 예, 도심지에서 생산적인 부동산 전략은 어떠냐고. 도심지에서 생산적인 부동산 전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도시농법이 있죠. 예, 예. 도시농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주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도심 속에서 약간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당이 있을 그런 곳, 그러니까 저온 창고라든지 숙성 제품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네. 도심 속에서는 자기가 음.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뭡니까? 생산적인 거 말고 비생산적인 컨설팅이나 상담사, 그런 음. 쪽으로 자기가 상담 역할을 도심, 그러니까 아파트 속에서 음. 아파트인을 상대로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도심의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숙성제품 부동산 전망은 어떠냐고. 숙성은 굉장히 좋죠. 우리는 모든 것을 숙성이라는 것은 김치를 우리 담가 먹는 숙성이죠. 그렇죠. 술을 담가 먹는 것도 숙성이고, 음. 어떻게 보면은 떡을 하는 것도 숙성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 숙성을 그렇네. 하면 효소가 나오고, 효소가 나온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는 숙성 제품 하는데 갈무리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홍시를 먹으면 금방 뭐 변하잖아요. 예예. 근데 꽃감 말리면 어떻습니까? 오래 가죠. 그것도 어. 숙성 제품이기 때문에 건조해서 예. 말리는 거죠. 우리가 예. 보통 뭐 과자 같은 것도 다 숙성 제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공 제품에서 숙성, 또 예. 술은 숙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어 물고기를 잘 키우면, 물고기를 뭐 우리가 열대 구피를 한 키워 보니까 잘 죽더라고요. 음. 죽는데 이걸 좀 뭐 신경을 써서 물에 식초를 좀 담그면 또 활성화될지, 그건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음. 사람이 그 어떤 생기가 있다면 물고기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도시 부동산을 꼭 어떤 무슨 뭐 어. 규모 있는 부동산만 좋은 것이 아니고, 네네. 작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네. 활용하는 게 부동산이고 도시 농법이고 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죠. 아, 그러면 저온창고 부동산 전망은요? 저온 창고라는 것은 온도를 낮추기 연 것이 저온이죠. 네네. 그 뭐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거 얼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예. 저온을 오래 보관하는, 오래 갈무리하기 위해서 저온 창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전망도 앞으로 숙성과 더불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 이것을 또 음식에만 한계될 필요는 없습니다. 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에서 만약에 어떤 학습지를 돌린다면 애가 기초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나온다면은, 뭐 여러 어떤 칼비대식 교육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네네. 것을 지금 어떤 정서를 주입을 해서 학교 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 맞춤식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네네.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창구의 어떤 그 아. 부동산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라면은 예. 움직이지 않는 거를 부동산이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숙성 제품을 해서 그 부동산에서 이익을 창출을 하고 예. 좋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또 온도에 맞추어서 뭐 이렇게 또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을 하고 예. 그러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기가 알 수 있는 분야. 그 부동산은 아이고. 따로 땅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자꾸 어. 억압하는데 뭐 땅에 자꾸 매달립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통망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 부동산은요? 천지죠. 그 왜 아. 그런지 하면, 그러니까 그게 유통망으로 한다는 자체가 많이 눈이 오면 어떻습니까? 잘 못 움직이죠. 그렇죠. 태풍이 불면 그쪽에 모든 박살이 나죠. 그렇죠. 항상 천재지변이 있는 시기에 있죠. 네네. 뭐 겨울에 눈 오지만 한여름에 눈 안 오잖아요. 네네. 태풍 가을에 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철에 맞춰 가지고 피해가 많았을 때 움직이는 그런 것이 바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지 음. 않습니까? 아. 아이고 그 참 그래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문의자의 내용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은 예. 부동산을 매입하고 예. 매입 시 현금과 대출, 담보대출 등 어느 것이 좋냐고 또 아,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매입할 때 현금으로 살까, 네네. 뭐
담보대출로 살까 안 예. 그러면은 또 순수하게 대출로 살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작은 것은 주로 현금으로 사는 게 낫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도 현금 들고 사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음. 쪼끔 여유가 없을 때는 예예. 자기가 어떤 뭐 물건이 있으면은 담보대출이 좋고 물건이 음. 전혀 없을 때는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직장대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단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금리가 언제든지 오른다고 보고 뭐 예. 예를 들어 금리가 예예. 그 1 년에 10%, 뭐 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넉넉 잡아 1% 정도 오른다고 예상을 때리면은 네. 미국 금리가 아무리 춤을 춰도 다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 그러나 너무 대출을 내가 옛날같이 낮이같이 사면 올라간다는 시절은 쪼끔 무리를 해도 되죠. 그러나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 현금이 좋은 경우는 무엇이냐고 물어보네요. 현금을 좋은 거는 물건이 떨어질 때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예. 현재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전부 다 쪼끔 있으면 그 뭐 4 월 15일 총선, 7월 1일날 20년 공원 부지 해제, 음. 뭐 12월 음. 달 7월 11월 3일 미국 대선, 뭐 7예. 월 28 일에서 보면 또 올림픽 여러 가지 아. 부동산 전략을 성공을 하든지 마든지 거기에 어. 그 시민들은 거기에 무슨 속는다기보다는 조금 판단 오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래 하반기쯤 있죠. 네네. 뭐 미국 대선까지 끝나고 이렇게 보는 전망을 음. 해서 돈을 갖고 있다가 예. 부동산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오르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오히려 뭐 눈여겨봤다가 자기의 노하우를 집어넣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 또 그 대출이 좋은 경우는요? 대출이 좋은 경우에는 그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좋은 거 있죠. 예예.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은 뭐 공원부지 20년 만에 풀리지만은 뭐 다른 풀리는 것도 한 3년 후에 풀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재에 벗어나는 거. 그런 경우는 대출을 내가지고 사는 게 좋고 또 안 예. 그러면 달러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예.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돈 안 되는 거는 대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미리 대출 내도 좋은 거 뭐 앞으로 조금 있으면 가격이 뭐 상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대출 내가 사야 되겠다든지 음. 대출을 낼 때 내더라도 다음 타자에 그것을 대출을 막아줄 수 있는 후입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내면 힘들죠. 그러면 또 대출이 좋은 경우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출 좋은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몇 아. 년 내로 한 3년 내로 좋은 예예. 경우가 있으면 억지라도 대출을 내는 게 좋고 어. 그다음에 그 어떤 희망이 없을 때는 무조건 대출을 내면 안 되고요. 예. 당장 생산이 나와 가지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대출을 내도 관계없습니다. 예 또 있지 지금 이방 따끈따끈하게요.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꿈 분석 상담사님 멘토님께서는 예. 꿈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심리 상담사도 문의가 가능하냐고 그러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이름 자체가 심리 상담사가 안 됩니까? 아. 꿈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꿈속에 있는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현실에서도 우리가 그 심리적으로 뭐 불안하다니 경계라든지 물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충분하게 할 수가 있죠. 꿈이 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우 예 잘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또 대출로 저온 창고 숙성 제품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출 내 가지고 말입니까? 예예. 숙성 창고와 저온 창고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벌 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단 있는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가공을 하는 게 좋죠. 뭐 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조건 예예. 우리 저온 창고 어떤 숙성 제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예. 어떤 뭐 땅 있지 않습니까? 땅. 네네. 땅 같으면 그 땅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예예. 땅은 뭐 겨울 땅은 좀 춥죠. 네네. 그 춥는 걸 활용해서 저온 창고 대신 하는 그런 방법. 눈으로가 활용하는 방법. 일본 같으면은 그 북해도 같은 데 그 추운 지방 있죠? 예예. 그 예를 들어 그 눈을 쪼끔 많이 모아 놨다가 여름에 에어컨 대신 쓴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게 바로 저온 창고가 될 수가 있죠. 예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숙성이라는 것은 쪼끔 약간 그 김치같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인제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그런 숙성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무조건 뭐
우리는 그 장단지 같은 거 보면은 된장을 맛있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아침에 그 어떤 뭐 오전 9시라든지 열어 가지고 뭐 저녁 한 3시 정도 뚜껑을 닫고 또 된장 그 주걱을 까 이렇게 휘저어 주면 있죠. 예예. 공기가 골고루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된장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번 해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숙성 방법의 하나거든요. 예예. 근데 이런 방법도 해 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 된장을 한번 먹어본 사람이 질겁을 하죠, 하도 맛있어서. 예. 이것도 숙성이기 때문에 저온 창고 이런 음. 것도 도시 농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출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 창고의 용도는 어떻게 하는가요? 저온 창고 용도라는 걸 그러니까 보통 식품이 기준이고요. 예예. 약품도 가능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사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료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 어떤 숙성이 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게 있죠. 네네. 우리 그 어떤 감 같으면은 감은 뭐 일반 단감 같으면 그냥도 먹고 뭐 홍시도 먹고 홍시는 단감 맛이 없지만 홍시 잘 안 먹지만은 네네. 홍시는 대봉감이 제일이고 그다음에 네네. 그 곶감 같은 게 있잖아요. 예예. 뭐 또 고감을 빚으면 떡도 만들어 먹고 또 이렇게 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숙성이라는 것은 꼭 무슨 숙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하게 하는 게 숙성이고 또 음. 오래 이걸 보관하는 게 저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에 우리 음. 냉장고 그 자체도 숙성과 그 어떤 저온 창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숙성 제품의 용도도 설명 한번 더 해 주세요. 숙성 제품 용도는 지금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네네. 숙성이라는 것은 오래 두는 것이 숙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숙성보다는 자기가 생각을 곰곰이 하잖아요. 예예. 생각을 곰곰이 꿈 나오죠. 예예. 꿈꾸기 숙성창고 저온창고입니다. 그걸 아. 가지고 그 어떤 예예. 사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연구를 아 하셔야지. 이렇게 할 때 꿈을 꾸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예예. 활용하라 그 예예. 그게 얘기네요. 더 오히려 숙성 저온이지 뭐 괜히 음. 돈 들고 창고 들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인제 또 이분은요 저온 창고와 숙성 제품을 동시에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시에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죠. 왜 어. 그러냐면 저온이 되면서 숙성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배추김치 있죠. 네네. 배추김치 같은 게 이래 먹으면 무슨 김장을 해 놓으면 그 양념 뭐 고춧가루, 소금, 뭐 젓갈, 뭐 마늘 많이 들어가죠. 예예. 그런데 인제 그 잎은 좀 연하고 줄기는 좀 그 쪼끔 두텁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줄기와 그 잎을 분류해서 만약에 그 숙성을 시킨다면 그 음. 배추잎 같은 거는 뭐 한 달이나 2달쯤 되면 숙성이 되죠, 충분하게. 예예. 그런데 줄기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예. 그거를 한 2년 정도를 뭐 쪼끔 저온 창고 같은 데에 이렇게 두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맛이 좋아요. 그 예.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백숙집 같은 데 보면은 2년 된 숙성된 배추잎을 먹으면 그 뭐 유산균은 굉장히 많죠. 아주 건강에 예, 그러니까 두 좋겠는데요. 가지를 동시에 겹쳐가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전달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